하여튼 이 예산서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화 시키느냐. 정말 생노가돼요. 만약에 예산부서들은 엑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엑셀이 풀어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엑셀을 이제 변환시켜서 딱딱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이거 띄워놓고 옆에 엑셀 띄워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는 또 분석의 방법상 이런 범주를 만들어 또 해야 되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도 약간 뭐 생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해보면 예산서가 이렇게 만들게 보였구나라고 하는 감을 좀 잡으셔도 좋을 거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예산서 이따 좀 입력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해보고 이렇게 하시오라 가게 되면 막상 집에 가서는 뭐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 빈칸에 이 사업명의 예산에게 여기에 이거 어떤 걸 기입해야 될지를 몰라요. 단순한 건데. 그래서 한번 해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관리 예산을 해보자겠는데, 오늘 시간상으로 그걸 다 입력하고 이게 다 하기는 불가할 것 같아서, 그냥 맛배기 정도로만 저런 표에다 입력하는 백데이터를 많은 정도만 이해하고, 그게 다 완성되지 않는 쯤에 아마 제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나중에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김혜랑 국장을 통해서 행안부 예산 편성 매뉴얼 다 받으셨죠?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해 보려고 이걸 제가 갖다 놓은 건데, 거기 보면 한번 시간, 아까 저도 이제 꼼꼼하게 한번 대충 이제 다시 한번 쭉 한번 스캔해 봐봤는데, 예산 관련 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안 되니까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따온 건데요. 자, 세출 예산서를 지방정부야, 청주시야, 진천구나 이렇게 작성 처음부터 된 건 아니겠죠. 이 틀을 제가 행안부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이게 작성이 된 건데, 자, 첫 번째는 칸이라겠죠. 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여기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 편성목 돼 있죠. 위에 보면 공공연도 본예산 일반에게 부서 정책 단위가 돼 있죠. 이 기본 틀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서 주민복지과 정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단위 주민복지 추진에서 이 내용을 다 채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서 경영하죠. 부서 여기 있죠. 주민복지과 부서 나왔죠. 그 다음에 정책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나왔죠. 그 다음에 단위사업은 주민복지 추진이 나왔죠. 그리고 이 옆에 가면 돈이 얼마 있고 국비냐 도비냐 재원 표시하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억인데 국비가 1억 1천이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2억 2천이고 도비가 1억 1,700억 군비가 이게 청주께 아니구나. 다른 데인가 봐요. 여기 군이 써져 있어 보니. 또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8억 6천에서 이 돈이 전체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13억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사업이다. 그거 편성목, 통계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세부 사업 하니까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사업 있고, 여기 일반 보존금 있고, 민간 이전 있고, 일반 운영비 있고, 민간 이전 있는데, 이거는 돈이 어떻게, 이거 민간한테 가냐? 아니면 충북도면 지방정부 내려가느냐?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라고 출처를 확인할 때만 보는 거지,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세부 사업이 되어 있고, 편성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15만원씩에서 30명한테 매월 12달 줘서 5,400만원이다. 출산 축하금에서 100만원씩 200명한테서 2억이다. 전입장려금에서 20만원씩 200명한테 4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겐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이 편성목이 나옵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이라면 이 인구 시책 사업 중에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사업이 인구 시책 사업이라는 단위 사업에, 아니 세부 사업에 이런 편성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편성목이냐 통계목이냐 단위 사업이냐 그 용어를 다 숙지할 필요는 없고, 쉽게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있고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에서 5,400만 원.
보면 여기는 그 표시가 없구나. 여기 보면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여기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표시가 없는 것들은 내 돈이니까 표시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이게 하여튼 청주시라고 봤을 때 이거는 청주시 돈인 거죠. 근데 어떤 사업에 가면 여기에 국비, 도비 딱 이게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 돈을 구분하는 거죠. 여기 전체 금액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재원 표시가 없으면 내 돈이고 표시가 있으면 표시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 표시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동일해요. 자, 예산을 분석한다. 누군가한테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하여튼 부족한데 어떻게 발전할 거냐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연도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예산이 보세요. 2024년도잖아요. 그럼 올해 것만 딱 놓고 보면 뭐 잘했네 못했네 아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발전인지 아니면 딱 퇴행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도별로 최소 3개년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주시다 아니면 진천구이다 하면 3개년도의 예산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증가를 보는 건지 이를 비교하는 방식이 하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높아간다. 뭔가 그래도 긍정적이죠. 근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순증주의입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의심의 눈을 확실히 봐야 되는 거고, 올라간다 했을 때 보면 물가 변동률의 전체 예산의 그 변동이 놓고 봤을 때 그 폭보다 동일하다 하게 되면 금액은 올라갔지만 변동률이 동일하다 보면 전체 구성비에서 얘가 1%야, 얘도 1%야, 아니 여기는 1.2%야, 여기 1%야 그러면 구성비가 올랐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어디서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야 그러게 되면 금액은 100이고 200이고 300이지만 구성비가 1%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1% 있는데 막 5% 됐어. 순증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예산이 늘었다. 두 가지. 국비가 내려왔거나 시가 노력해서 예산을 만들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자체의 예산의 현황을 보려면 최소 3개년도의 예산 변화를 보는 거다. 두 번째, 이것만 갖고는 우리 지역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자체 간의 비교. 지자체 간의 비교다. 그러면 청주시를 어디에다 비교할 거냐? 전통적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청주시는 전주와 수원을 많이 비교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무슨 근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지방재정고 365로 사이트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같은 시지만 1형, 2형, 3형 사이 쭉 나눠져 있어요. 행안부에서 청주시와 유사한 지방정부 어디냐라고 거기 표기를 해놨어요. 용인, 점점점, 화성, 쭉쭉쭉해. 그럼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 간에 비교를 했다라고 거기다가 각종 달아주게 되면 시시비비가 없겠죠. 어떤 군, 진천군을 비교한다. 그럼 진천군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보세요. 지금 제가 지방재정 들어가서 이게 유사 지방정부 어디냐, 제가 늦게 오신 분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예산을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청소년 예산이 청주시가 잘 되냐 못 되냐 본다면 첫 번째 방식은 최소 3개년 연도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본다. 총액도 보겠지만 세부 사업도 볼 수 있겠죠. 사업별로. 어떤 애는 있다가 없어지고 늘어나고 막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명 예산액이 있는 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있겠죠. 그럼 사업이 뭐가 늘고 온 게 연도별로 보이겠죠. 그래서 3개년을 통해서 청소 예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청주와 유사한 지자체를 최소 2개 이상을 비교해봐서 청주가 어디 수준이냐를 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지자체 선택할 거냐? 통상적으로 청주시가 전주하고 수원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지방재정부 들어가게 되면 지방재정 통합에 들어가서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쭉 보세요. 여기는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시도에서 충북을 선택하고 여기서 청주시를 본다고 했으니까 조회를 해보면
여기 나옵니다. C1형에서 청주시와 유사한 지방정부 여기입니다. 이건 행안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러면 충북에서 보은하고 유사한 지자체가 어디냐? 보면 보은하고 유사한 데는 20군데입니다. 군 3형에서 여기가 유사한 데예요. 근데 우리가 근다 해서 여기서 우리는 아무래도 예산 분석을 통해서 청주가 좀 떨어졌으니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또 못 미치는 데만 비교해보면 청주 잘하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잘한 데를 골라서 또 다 잘하지 않으면 그 분야는 또 잘한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는 보통 전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전주 수원을. 청주보다 훨씬 여러 가지 마인드나 여건들이 좋아서 전주 수원이 많이 되면 통상적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야 가서는 이를테면 청주면 이제 화성이 잘한다. 화성하고 비교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사 지역인데 우리보다 잘한 데 있으면 거기가 스탠다드 돼서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연도별 또는 지자체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권에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통계 들어가게 되면 뭐 예산 내면 여기 들어가서 뭐 지역을 선택해서 전국이다. 시도, 시, 지자체, 지역, 충북, 자치단체 뭐 다 해서 조회를 해본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예산 금액들이 다 확인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다 볼 수 있고. 하여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형태로 재정 현황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배정의 전국, 충북,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조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온다. 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정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자, 실제 우리가 예산서를 한번 입력하는 걸 이제 해보자겠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가 있죠. 그러면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방정부마다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있는 데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 여기 있죠. 시살림살이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를 이제 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사업이 어디에가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이 들어가면 조직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조직도를 놓고 들어가 보면 이게 나오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청소년은 여기 있었나? 청년이 아니죠. 여기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이렇게 모르면 이제 다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 정책 담당과실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소년 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죠. 지자체마다 이거 조직은 다 다릅니다. 이걸 하나 띄우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가서 예산서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 어디서 볼 거냐? 또 어디 있어? 부자기관. 그죠? 이것도 왜 이렇게 해놓냐고. 이것도 다 과별로 찢어놓고 해놓으면 좋잖아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보자기관 들어가면 나오죠. 그럼 보자기관의 공보관 이게 청주시는 다 가려놓은 거야. 공보관, 우리가 공보관 볼 일 없죠. 여기는 상생소통 담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모든 대한민국 동일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청소년 쪽 가볼까요? 청년 정책 담당관. 이제 여기가 있다겠죠. 이게 예산서가 이제 이렇게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그 표 지금 아까 PPT 했던 게 여기 뭐 예산서 대한민국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가 되어 있고 이 앞에는 당해 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그리고 부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년 담당관실, 정책은 이거, 단위는 이거. 그리고 예산은 여기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있는 것처럼 이건 정책 담당관이 부서죠. 정책이 이거죠.
단위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이 단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사업이 여기 있게 되는 거고 편성목이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동의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업은 전체 115억인데 118억인가요? 하여튼 국비가 15억이고 균형발전 특별회가 4억이고 기금이 14억이고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72억인 이걸로 해서 118억이 청년정책 담당관실의 예산이다. 당초 예산에. 그리고 이 정책 사업으로서 청년정책 기반적인 지역대학 협력 사업으로는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도비가 12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위 세부 사업으로 가니까 지역대학 협력 지원 사업이 2억 2천만 원 있는 거죠. 거기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 현수막 제작, 회의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사업에서 여기는 돈 표시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내 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내려가 보면 여기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6천만 원이잖아요. 도비 12 표시돼 있죠. 도비가 2,400이고 시비가 3,600입니다. 이건 매칭 펀드라고 표현하게 되죠. 서로 매칭된 도가 이만큼 하니까 시가 이만큼 되라 라고 하는 게 매칭 사업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된 거 있고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된 거 있는데 그럼 매칭의 비율이 뭐냐? 매칭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급 기관 지 마음대로예요. 이를테면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매칭 전체 100인데 100 중에 1%만 도비가 돼 나머지 9는 야 시군 알아서 돼. 갑질이에요. 여러 번 그 근거 찾아보는데 그게 없어요. 도는 그 1%만 걸어놓고 했다고 생색을 내죠. 그걸 가지고 시군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적 마음이 있다라면 자 100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도가 1이고 나머지가 99가 시군이다. 그래요. 청주시나 진천이나 음성은 재정여건 되니까 가능하다 봐. 근데 보은이나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으면 맞죠. 좋지 않으면 아 그래 니들 돈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10 줄 테니까 나머지 니들이 90대 이런 조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런 사업이 존재합니다. 부서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매칭의 근거는 뭐냐 근데 없다가 맞는 답이었어요. 그래도 호의적인 선의적인 부서 담당자가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 양심적 있는 거죠. 없는 것도 그냥 일괄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들고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볼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재원을 구분하는 거는 매칭 사업이라 또 국가에서도 그래요. 국가가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머지 니들이 돼. 대응예산 돼. 안 돼? 안 준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국가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죠. 상대적으로는. 근데 도가 제일 약삽해요. 도가 그렇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업명이 있고 이게 편성목이 되고 전체 예산이고 재원 구분된다. 이게 하나의 기본적으로 예산서의 하나의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동그라미 2개 여기 있잖아요. 이게 편성목이라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회의 현수막 제작 위원수당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들이 이 사업을 하게 쓰는 경상적 경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사업비적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백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이게 만들어요. 이게 백데이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보면서 딱 다 나오겠죠. 그럼 여중에서 이 사업 내용 중에 이렇게 경상비라고 그러지 여기 범죄에다 그냥 경상비라고 표시해서 이건 다 날려버려요. 사업비 성격이 아니니까. 그걸 사업을 했다라고 덩이만 키워놓은 거지 실제 사업이 아닌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만 놓고 우리가 동그라미 있는 땡땡이 이거 편성목만 우리가 자 그러면 기업에서 활동하자고 해놨는데 회의 현수막 제 앞에를 모른다면 도대체 뭐하는 회의 현수막일까?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끝나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표를 엑셀을 만들어서요. 일단 범죄는 빼놓습니다. 빼놓고 여기는 딱 빼놓고 여기서부터 사업명 이제 들어가겠죠. 사업명을 쓰고 일단 이 밑에 걸 봐봐요.
이게 하나의 덩인데, 하나가 덩이에요. 청년 네트워크 육성, 육성. 똑같죠? 그럼 이것만 보고 해란이 썼었어요. 근데 이 안에 사업이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두 가지를 또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에 보려면, 다시 안 뒤져보려면 이 편성목에 있는 거를 써준 게 맞다. 편성목에. 여기 보면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540만 원 저기다 기입하게 되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저것만 놓고 볼 때 이게 무슨 사업이 있는 거야? 또 다시 뒤져봐야 돼.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고 청년정책 업무 추진비가 있는 거죠. 결국 이건 경상비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저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덩이다, 이게 하나의 덩이다를 이해하고 하나의 정책의 세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하나의 정책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하나의 사업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땡땡땡 동그란 벽에는 편성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한다를 아세요.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예요? 1,300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1,300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재원 출처가 어디냐?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군비예요? 기금이에요? 시군비죠? 기초단위제죠? 그럼 여기다 1,300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 끝. 그죠? 청주형 뉴딜 2.0 저격신 청년 일자리 사업이 5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청주형 뉴딜 사업을 여기다 쓰겠죠?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5억 3,900만 원 여기다 쓰겠죠? 그 다음에 재원이 균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국비 성격입니다. 여기는 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여기다 균을 써야 돼요. 여기는 국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 균인데 여기다가 2억 1,000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비가 6,200 있죠. 도비 6,200 쓰겠죠.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6,300인가요? 11 쓰겠죠. 그럼 여기에 세 칸이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걸 보고 청년 관련 다 쓰게 되면 쭉 이 칸이 다 채워지겠죠. 이해됩니까? 사업에 어떤 저 동그라미 두 개는 편성목을 보고 작성을 한다. 그리고 예산을 넣는다. 재원 표시한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일단 표시가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청주시의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청소하기로 한 거니까 청소년 전체의 백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놓고 오면 여러분이 청소년 관련 사업합니다. 초반에 이야기했죠. 민간협력에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나는 내 프로그램 했던 사람인데 정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백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과 예산만 놓고 보면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여기 사업이 없네? 그걸 요구하면 되는 거죠. 사업이 있긴 있는데 돈이 너무 적네? 좀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또 청주시의 청소년 사업이 어떻게 청주시가 설계하고 진행되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있어도 난 최소 이것만 연초해라. 자기 분야별로.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뭔가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게 하나의 백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걸 엑셀 갖다 똑같이 카피하세요. 두 개 카피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12만 있는 것만 다 나오고 나머지 보정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맑은 12만 있는 거면 자체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체사업은 표가 3이 돼서 그렇게 하나 표가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자체사업 다 날리고 나머지만 놔두게 되면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표가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당장 백데이터는 이 표가 하나 만들어졌고 보조사업 있는 건 모으니까 보조사업 표가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자체사업 이렇게 또 하나 표가 만들어지죠. 세 개가 만들어지죠. 이 세 개의 표를 가지고 밑에 합계만 가지고 총괄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조사업 전체 사업이 얼마다, 자체사업 전체 사업이 얼마다, 그래서 100이다. 전체 비율을 놓고 봤더니 보조사업이 90%더라, 아니 10%더라. 전체 청주시 전체 예산은 100 중에 90%는 보조사업이고 10%만 자체사업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데들은 99.9%가 보조사업이고 0.01이 자체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 관련해서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안 만들고 있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보조사업이 50이고 자체가 또 50이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덩이가 보조사업이
자체사 하나 사업이 너무 큰 거야.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 점령해버린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내용을 갖고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비율이 높다고 좋은 것 같다고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낮은 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총괄표를 가지고 전체 청주시의 청소년 예산은 보조사업 얼마, 자체사업 얼마에서 전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체사업 비율이 통상적으로 만약에 복지 전체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전체 복지 예산이 자체사업 비중이 20%다. 근데 우리 청소년은 10%밖에 되지 못한다. 전체 복지 예산 중에 20% 자체사업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한 자체사업이 좀 더 개발되고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 그런 첨언이 들어갈 수 있겠죠. 분석에.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끝나게 되면 보조사업 가서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어떻게 돼 있다. 자체사업이 어떻게 돼 있다. 그냥 나올 수 있겠죠. 이 백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기본 분석 틀이 될 수 있는 총괄표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대중교통이 되든 아니 뭐 농민에 대한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경향을 다 볼 수 있겠죠. 뭐 이걸 가지고 다른 이게 3개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역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말은 쉽지만 이걸 채우기 생 녹아들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엑셀 파일을 주면 너무 쉽게 하는데 절대 안 준다겠죠. 그래서 노동하세요. 노동하면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이런 사업 보거나 제가 오기 전에 충청북도 예산을 1시간 동안 쭉 스케치하면서 주거복지 예산을 쭉 뒤져봤더니 사업이 10가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보는 방법을 알면 뭐든지 다 찾아낼 수 있죠. 대신 해석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전문가랑 같이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기술적으로 저는 복지 영역을 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기술적인 게 돼야지만 그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야기가 기존의 예산서가 뭐냐,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할 거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저번 시간도 하겠지만, 자, 사업이 이렇게 막 쭉쭉쭉 해서 뭐 여기 20까지, 30까지, 100까지 있잖아요. 나열되는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분석을 할 거냐. 만약에 이게 자체 사업이라고 놓고 봐요. 자체 사업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30개가 있어.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분석할 거야?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100 중에 20% 자체 사업이 다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청주시가 청소년 관련 자체 사업을 이렇게 30가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산의 세 가지 원칙.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얼추 보면 예산에 보면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끔 선심 낭비성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 부분에서는 필요성에서 결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느 정도는 옛날과 다르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필요하냐? 타당하냐? 우선순위가 있냐?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30까지 놓고 보니까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냐 보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만 갖고는 하나하나 건발건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분석의 방식을 했던 게 이 범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범주. 분야별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면 하죠. 없다라면 우리가 이제 생성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어떻게 하겠다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이런 형태의 범주로 묶어서 보니까 30가지를 이 사업에다 나열해 보니까 이게 몇 퍼센트, 이게 몇 퍼센트에서 전체 30가지 사업 중에 이 A라는 사업이 비중이 높고 이런 사업이 비중이 낮더라. 근데 실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업은 0이더라. 이런 걸 통해서 이 통을 하나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범주라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범주까지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예산은 필요하냐, 타당하냐, 우선순위냐. 근데 제가 좀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예를 든 것처럼 뭔가 하나 할 때 내가 잘 있는 데서만 그냥 머리 싸서 정말 필요하네 말 이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같은 사업을 전주에서 할 때하고 청주에서 할 때 이게 맞냐. 어디가 찾는 우리 동네 갔다 오면 그게 맞는 사업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거죠. 순천은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라는 걸 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한 평은 산이 엄청 많고 하니까 그 나베축제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보령 모두 축제? 실은 보령에 모두가 없대요. 다 갔다 한대요. 바닷가에 모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축제는 성공한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화천은 산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산책을 갔다 하는 거잖아요. 청주는 그래서 그 예산이 했을 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산일까?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항상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필요하냐, 타당하냐. 정말 이 사업이 지금에서 우선순위로 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면 언론 나오잖아요. 석유? 구멍을 몇 개 파야 나올지 모르는데 한 개 팔 때마다 1,000억이 든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서민들이 어려운데 민생지원금 주자. 정부는 안 주잖아요. 근데 땅 팔 돈은 있다잖아요. 오늘 김호준 놓고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2035년도에 유럽에서는요, 내연기관 잘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를 지금 나온다 해도 상품화 되는 건 10년이랍니다. 10년이면 35년이잖아요. 석유 어디다 쓸 건데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통화 아리백이라는 거죠. 이게 안 돼서 생산되는 거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주는 우선순위보다는 땅을 파겠다는, 맨땅 해당했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주에 있는 많은 예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화 경관조선 공모사업 3억, 경관계획 수립 용역 2억, 자산진흥기획 2억, 이게 다 도비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 이게 참여연대 같은 이런 한 단체들이 이런 거 모니터링 해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보다 보니까 있어요. 총괄 건축가 제도 운영 7천인데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맞춤형 말고 1억 5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예산서를 놓고 보면 이거는 도비란 말이에요. 자체 사업에다 어떻게 쓰는지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의회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들이죠. 그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고. 몰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예산 심의를 한 거잖아. 심의할 때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 저번에는 웃긴 거는 어떤 의원이 자기가 깎아놓고 어디 와서 누가 예산 깎고 있어? 자, 여기 있는 거 다 색깔 이거 빼고 이것만 하얀색만 다 넣게 되면 아까 저표하고 똑같은 거죠. 이 포함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빼놨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 하얀색하고 이거 이 하얀색 이것만이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백데이터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첫 번째 백데이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건 이제 10인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표를 이게 백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명과 예산액과 재원 표시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놔두면 이 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표가 만들어졌다. 밑에 합계하고 다 맞아야지만 돈이 제대로 맞겠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칸이 어딘가 잘못 들어간 거야. 일단 만들어졌어. 근데 이 안에서 여기 있는 매칭된 거 말고 12만 쏙 뽑아내면 이 표가 하나 자체산하고 보증만 쏙 뽑아내면 이게 만들어진다. 두 개 합해서 총액만 놓고면 이 표 만들어진다. 오겠죠? 질문이 있어요. 예. 그 자체 사업은 어쨌든 시급비가 도비 이런 게 안 없지. 있는 것만 빼고 저 보조 사업은 어쨌든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 같이 있는 거. 그러지, 매칭 사업들. 그런 것도 상관없이. 모든 내 돈만 말고 섞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조사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들을 입력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정도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부서를 가지고 봤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 부서를 거쳐서 여러분들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단 범준 놔두고 옆에다가 부서명을 써주면 어떤 부서 어떤 사업 한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까 봤던 충청부터 주거 보니까 주거가
복지 쪽에 넣고 여성 정책관실하고 몇 군데 섞여 있더라고. 그렇게 이게 부서별로 이런 게 돼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 범주예요. 이게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거든. 이 사업이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는 어렵거든.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큰 틀에 대해서 이제 이 패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범주를 할 건데 국가가 이 사업 어떻게 해라라고 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아동에서는 6대 사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범주를 나눴다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분야에서 청소년 보니까 이게 없어. 관련법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만 아니라 복지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놓고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나열식으로 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묶어서 범주로 보는 방법. 이를테면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예예요. 근데 이거는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분석할 거냐라고 서로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주는. 우리가 논문 쓸 때 조작적 정의하잖아요. 이 논문에서 이런 용어와 이렇게 이 한계 안에서 쓴다라고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틀 갖고 했다라고 분석할 때 보고서에 그 범주를 만들고 법례를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보냐? 청소년, 일단 청소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일반 청소년이 있죠. 위기 청소년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더 적용되는 게 있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청소년들의 뭐 우울의 문제, 청소년들 주거의 문제,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가 복지의 우리나라의 발달들이 약간 시혜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모두 위해서 발달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빈민구제 중심이 우리 사회복지의 발달이었던 거죠. 북유럽의 모델들은 빈민구제가 아니잖아요.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아무래도 다소간에 치료적 개념이 강한 거죠. 예방이 아니라 문제 터졌을 때 막는 거. 예방적 개념은 사후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방은 일반이라고 해서 다 예방은 아니죠. 예방과 치료가 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만 해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여기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일반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겠죠. 전체 사업 중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봐서 이 표는 존재하고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구분해가지고 얘는 위기, 일반 구분 딱 해서 나중에 똑같이 뽑아내게 되면 총지 전체 예산 중에 위기 관련한 게 몇 퍼센트, 일반이 몇 퍼센트구나. 지나치 위기 중심이었다면 우리 미래 성장 세대 청소년들에 의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 근데 위기가 있긴 있는데 위기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대안적이야. 편향적이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냐 일반이냐 두 개를 나눠가지고 단순 범주로 해서 분석의 방법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청소년들이 지방정부가 청주시가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기에서 안정적인 청소년기의 삶,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 공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주거가 안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 주거권 많이 나오고 청소년 주거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장 있는데 다 성인 아동 뭐 다 성장 있는데 방을 같이 쓴다든가 동기가 없다든가 그런 게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거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교육 환경 어떠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교육경비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일정하게 교육청만 하고 지방정부 안 하는 게 많아. 그래서 교육경비 부담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 교육청에다 건물 하나 지어놓은 그런 형태만 했었어요. 즉사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이들의 돌봄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 주기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어떤 환경들은 많은 거죠. 또 이 아이들의 어떤 관계 형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애들의 뭐 정서라고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이야기 또 해볼 수 있겠죠. 또 식생활? 먹는 거 건강이 되겠죠.
건강이라고 그래 먹으면 건강하게 되면 이제 먹는 것과 몇 가지가 또 포괄되겠죠. 비만도 있고 뭐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비만이 남의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거와 교육과 어떤 돌아와서 돌봄과 어떤 정서와 건강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요가? 그죠?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게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왜 그 영화를 보면서 여가를 즐겨?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가 문화도 의식주와 포함되는 생존 조건이 되고 있거든요. 여가 문화.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어떤 위기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이 안에서 주거도 안정되고 교육도 충분히 내가 뭐 의사 되고 싶으면 그거 관련한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난 꼭 의사가 아니라 나 다른 거 하고 싶어. 뭐 기술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형태로. 그런 환경들. 뭐 돌봄? 그죠? 정서? 건강? 여가 문화 또 뭐가 있을까요? 진로? 진로는 일정하게 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죠. 이게 너무 세분화를 봐야 조금 묶어줘요. 이게 처음에는 일단 다 쓴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묶고 하면 되거든. 일단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기는 교육에는 진로까지 포함해 볼 수 있겠죠? 진로에는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지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포함될 수 있다 봐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는 진로, 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다 카테고리 해놓고 나중에 이제 딱 정해진 다음에 이때 범죄 딱 해가지고 이 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주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써주게 되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건 다 되겠어요? 우리 청소년 성장기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어느 정도는 포함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거. 경제. 노동. 그렇지. 청소년 노동주 알바하니까. 노동인권 포함될 수 있겠다. 묶어서. 중요하죠. 이래서 또 경험해보셔야 된다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알바가 뭐 노동인권, 주거, 교육. 어차피 이 교육 안에는 어차피 학교 밖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겠죠? 학교 내외에. 또. 여기 모르면 기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를 볼 수 있겠죠? 안전이 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전. 그러니까 무조건 짜내는 게 아니라 일단 있는 사업 안에서 우리가 좀 추출해 볼 수 있고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야를 나눠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얼추 많이 들어온 것 같죠? 몇 가지 해볼까요? 하여튼 이 카테고리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그럼 기본은 이 카테고리 우리는 범주를 했어요. 그리고 정에 따라하면 이 법례를 노동인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 주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 나온 거를 계속 수정하면서 쓰겠죠. 그러면 이 법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 백데이터 표 있죠. 이거를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1, 2, 3, 4가 있는데 1번 사업은 노동인의, 2번 사업은 주거의, 3번 사업은 노동인의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업명이고 범주라고 해보면 자,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퍼센테이지, 여기가 노동인의, 이 하나가 그래서 여기는 주거네, 뭐 이렇게 길게 뭐 해가지고 얘가 또 뭐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가 노동 관련해서는 전체 청주시 청소사업주 몇 퍼센트, 주거 몇 퍼센트, 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범주로 안전 해놨는데 여기는 안전이 없네? 0. 0이 표시가 돼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청주시 예산이 이런 범주 안에서 고르게 포진돼 있구나. 아니다. 일반적으로 편중돼서 포진돼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식단 때도 편중되지 않게끔 많이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정책을 짜는 것 또한 다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산 감시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일반만이 아니라 위기만이 아니라 고르게 좀 포함되고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들 미리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범주 방식이에요.
자, 청소년 했어요. 나중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용이 뭘까를 이제 찾는 거죠. 근데 한 번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몇 번의 이야기들이 와야 돼요.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묻고 뜯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우진교통이 계시니까 자, 대중교통 한번 이야기합시다. 단순하게 버스 정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에서 범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량이라는 그 차가 있어야 되겠죠. 차량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용어는 이제 다시 바꾸더라도 그러면 차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 버스 승강장들 저상버스에 맞는 버스 베이가 맞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요즘 스마트 승강장 많이 나오잖아요. 버스 승강장 이런 인프라들 용어는 나중에 바꾸겠지만 또 우리 기사님도 오줌권 보장 아직 안 돼 있잖아. 우리 기사님들의 파일럿들에 대한 안전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비행기 파일럿들에서. 왜? 안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기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근무 여건? 하여튼 용어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뭐 환경이든 여건이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측면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게 차량도 우리가 그냥 차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저상버스처럼 그 특화될 수 있는 것들 단순히 차가 몇 대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콜버스도 미니밴이지만 계단이 있잖아요. 제가 페북에 잠깐 올렸지만 유럽 같은 데는 원래 성애가 도시가 형성된 거잖아요. 골목이 좁아요. 큰 도로는 큰 저상버스면 작은 데는 작은 저상버스가 다니거든. 그런 형태로 뭔가 그런 차량의 어떤 형태들 또 지금 특수목적 차량도 콜버스 말고 해피콜 같은 그런 것들도 집으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건 따로 그냥 교통약자에 대한 뭔가 해서 빼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어떤 그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뭐 친환경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기후위기, 위기형 점점점. 그러니까 어떤 분야 하나 정해놓고 보면 그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단순하게 집이라 해서 아파트 하나만 예쁘게 짓나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이 너무 섬에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어둡게 되면 동네가 또 그러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차량, 승강장의 베이 이런 문제들 전반적인 뭐 여러 가지 기사님도 그런 환경들 교통 약자에 대한 것들 뭐죠? 기후위기에 관한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접근성? 운행 횟수나 접근성들? 아니 우리가 지방정부에 세팅할 때 보면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 편해야 되잖아. 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차를 가져올까? 근데 차를 안 가지고 바라는 거잖아. 그럼 도심의 환경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트램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 그리고 파리 샹젤리제 같은데 이태리 같은 데들은 도심 내 차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다네.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버린 거지. 주차장을 다 없애버려야 된 거야. 그래서 유럽 차들은 도심 안에는 민들민들하게 차가 잘 자게 이렇게 해놨어. 막 좁게 대놨고 주차장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이태리 한 지역은 상습 정체가 되니까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그들이 합의한 거는 대중교통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트램을 좀 더 배차시간 넓힌다. 그런 조건을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주차장을 넓혀서 주차장을 넓히고 도로를 넓혀서 대충 해결된 나라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공한 데는 차가 불편하게 만든 거죠. 영국도 차선을 내가 갔을 때 2000년 중반에 차선을 좁혀가지고 차가 못 달리게 하는 거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대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게 된 거지. 이런 형태.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배차? 아니 배차가 잘 돼야지. 된다도 아니면 도심 내 차가 못 들어오면 그럼 자동차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배후 지역에 어떤 공영 환승센터? 뭐 주차장?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환승 시스템?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거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잘 되면, 청주는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수용차 없어도 편하게 잘 돼 있다. 여기라면 자전거를 왜 타고 다니는데? 인식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 또 오는 게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한때 평가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청주 전체 자전거 도로를 길이가 몇 미터에 따라 그걸로 평가를 했어요.
단점 뭐냐? 여기서 조금 타고 다시 걸어가다가 여기서 조금 가다 걸어가다가 연결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었던 거야. 총 연장만 따졌던 거야. 근데 네덜란드나 그런 데들은 가면 자전거를 타야지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 됐어요. 일단 이걸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그러면 이게 되는지 한번 예산을 통해서 대중교통과도 있지만 나머지 분야 다른 과도 있을 수는 있어요. 나도 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봤는데 일정하게 청주시는 이것 말고 나머지 없더라. 그럼 앞으로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활성화하게, 기후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동차를 끌다 보면 장애인의 80%는요, 후천적 장애입니다. 노인성과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선천적 장애는요,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성장의 목적을. 그런 측면이라면, 자, 이것만 중심이 되어 있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걸 한번,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제목이 예산 분석이 아니라 우린 정책 기획가라고 제가 표현했죠. 예산 있는 것만 분석한다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렇게 범주화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설계해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원을 어떻게 만들까? 한평구 만들면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분야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만들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범주를 만드는 거는 하나의 마스 플랜 그리는 방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여기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우리 어떤 단위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공부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 그 경험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된다. 이 대중교통 체계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브라질 꾸리찌바잖아요. 꾸리찌바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꾸리찌바거든요. 그 비슷하게 뺏긴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버스 전용차를 만든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뺏긴 게 아니라 일부만 뺏긴 거거든요. 그게 꾸리찌바가 유명한 겁니다. 브라질이 저번에 이제 참여예산 때 포르토 알레그레가 유명했다고 했고, 대중교통 체계로 해서 꾸리찌바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부자인 나라가 아닌데 왜 하냐? 우선순위를 거기 뒀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꾸리찌바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쓰레기 문제,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고 오시라. 그러면 보통 집합장소에 차가 2대가 있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조금 무게나가 카운팅 해가지고 그들한테 식량을, 야채를 준다든가 가공식을 주는 형태로 해서 노동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뭔가 변하게 만들 그런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사례가 되는 거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만들어 준 거죠. 중요한 거는 범주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해진다라면 하나하나 매년 단위로 우리가 이걸 수정 보완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배치할 거냐. 또 이 사업이 어떤 사업도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다는 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만약에 여론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게 정치력이 돼야 되고, 그게 1년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꾸준하게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지 할 때 되진 않는다.